충격적인 사천시의 코무덤 역사 왜곡 문제,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확실한 방법 제안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2001년, 일본 보수 세력은 침략 전쟁을 미화하는 역사관을 내세우며 왜곡된 역사 교과서를 만들었는데요. 교토시 코무덤을 귀무덤으로 왜곡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한국 정부는 물론 시민단체들이 일본 역사 교과서 바로잡기 운동 본부를 만들어 왜곡 반대 및 교과서 채택저지 운동을 전개하기도 하였답니다. 그런데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귀무덤으로 왜곡한 위령비가 경남 사천시에 세워져 있어서 현장에 가봤어요. 여기는 경남 사천시 용현면 선진리에 있는 코무덤 현장인데요. 저기 보이는 것은 조명군총으로 1597년 정유재란 당시 희생된 조선과 명나라 연합군 병사들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일본 교토시 코무덤에서 봉환해온 흙을 1992년에 안장한 사천시 코무덤입니다. 저기 보이는 조명군총보다 초라하고 비문도 귀무덤으로 왜곡되어 있어서 더욱 가슴이 아픕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안내판도 역사적 사실이 왜곡되어 있고요. 사천시 승전의 표시로 교토 도요쿤이 신사 앞에 묻고 이총이라 칭하였다. 교토시 코무덤 옆에 세워져 있는 공양비에 무덤을 만들어 코무덤이라 명명하고 오산 승려 400명을 불러 대공양을 올렸다. 이 밖에도 여러 문헌에는 교토시 대불전에 코를 묻고 코무덤이라 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후 코무덤은 야만스럽고 잔인하다 하여 귀무덤으로 왜곡한 것이고요. 2004년 2월 28일 사천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1597년 9월 28일 한반도에서 보내온 조선인의 코를 경도 호고우지 앞에 한국식 반구형 큰 무덤을 만들어 묻고 코무덤이라 이름 지었는데 그가 죽은 뒤 새 통치자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어용학자 하야시 나잔이 코무덤의 잔인한 인상에 고민하다가 코무덤이라고 새겨진 비석을 없애고 귀무덤이라고 불러 그 명칭이 전해 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사천시 보도자료에도 코무덤이라 이름 지었다는데요. 그런데 사천문화원은 무슨 근거로 도요쿤이 신사 앞에 묻고 이총이라 칭하였다라고 왜곡하는지 모르겠네요. 일본도 처음에는 코무덤이라고 하다가 잔인하다고 하여 귀무덤으로 왜곡하여 표시하였답니다. 그나마 교토시는 사학자들의 지적에 따라서 안내판에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고쳤어요. 그런데 사천문화원은 2007년도에 세운 귀모양 비석에 코무덤이 아닌 귀무덤이라고 새겨 역사를 왜곡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동안 사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아직 사용하고 있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야후재팬에서도 사천시 무덤은 일본이 왜곡한 귀무덤으로 사진이 검색되네요. 사천시 귀무덤 위령비 아래쪽 사진에는 교토시는 코무덤, 사천시는 이총, 통탄할 일이여 라고 되어 있네요. 역사 왜곡하면 일본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코무덤도 예외는 아니죠. 2001년에 일본 역사교과서 6종류도 귀무덤으로 왜곡하여 출판하였습니다. 그런데 사천문화원은 교토시 코무덤 안내판에 있는 귀무덤, 코무덤 중 왜 하필 왜곡된 귀무덤을 선택했을까요? 2009년 당시 사천문화원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왜곡된 귀무덤 비석에 대해 사천시문화원에 전화로 질문을 해보았다. 하지만 충분한 설명을 들은 뒤에도 나는 전임자로부터 이총으로 넘겨받았기에 다른 이름으로 바꿀 아무런 이유가 없다. 사실을 확인할 이유도 없으며 그저 이총이면 된다. 이 글에서 언급한 사천문화원장 전화 인터뷰 부분은 문화원에서 사천문화원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뉴스사천에 밝혀왔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번 영상 제작 사실을 사천문화원에 알리면서 2009년 당시 사천문화원장의 귀무덤 입장에 대해 현 사천문화원장의 변화된 견해를 알려달라고 하였지만 회신이 없었습니다. 이번 영상 내용이 사천시와 직접 연관된 부분이 많은 관계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하여 사천시의 귀무덤 위령비 수dom건에 대한 견해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천시는 선진리 귀무덤 위령비가 왜곡된 명칭이라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명칭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연구자들의 충분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천시는 위령비 비문을 코무덤으로 수정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앞선 답변과 같이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진 후 왜곡된 명칭임이 밝혀지고 대체 명칭이 확정될 경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왜곡된 귀무덤에서 코무덤으로 수정 못하는 이유가 있나요? 최초 이총이 우리시에 설치하게 된 것은 민간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현재 위치로 옮기는 과정에서도 당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옮기는 것으로 확인되어 시에서 일방적으로 수정하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명칭에 대해 연구자들의 충분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하셨는데 연구자들의 자료를 얼마나 확인하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1998년 교토시 코무덤 조성 400주년 한일 학자들의 학술 토론회 등 이미 수많은 연구 자료가 있습니다. 400주년 학술 토론회에 나온 코무덤 관련 자료들만 해도 46종류입니다. 이처럼 연구에 앞서 코무덤 관련 고문원 자료가 넘쳐납니다. 이미 다 밝혀졌고 간단히 인터넷에서 검색만 해봐도 코무덤 관련 자료가 넘쳐나는데요. 사천시 관계자께서는 우선 뉴스 사천의 코무덤 관련 기사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찾기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서 대신 찾아서 동영상 끝에 증빙 자료로 왜 귀무덤이 아닌 코무덤인가로 올려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직접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스스로 역사교육의 현장이라는 사천 코무덤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천시에 안장된 흙은 교토시 코무덤인데요. 1990년 4월 23일 코무덤 원원들의 환국에는 한국 측 272명, 일본 측 조문사절 12명 등 모두 300여 명이 봉행하여 대한항공 전세기 편으로 김해공항에 도착했어요. 그러나 안장할 장소를 찾지 못해 2년간 부산 동명불원에 이어 부산 자비사에 모셔졌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 4월 사천문화원과 함께 사천시 선진리 조명군총 옆에 안장하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15년간 위령비가 없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조명군총을 귀무덤으로 혼돈했다는데요. 그러자 사천시는 2004년 2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군총은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위하여 산화한 원혼들이 잠들고 있는 곳으로 귀무덤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 그리고 2007년 10월 1일 조명군총에서 20여 미터 떨어진 현재의 위치로 이전 안장하고 이 총이라 쓴 1.8m의 귀 모양의 왜곡된 위령비를 세웠어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천시로 봉환된 봉분 흙은 교토시 코무덤입니다. 그러면 한국에서만이라도 그들의 잔인성을 성토할 수 있도록 왜곡되지 않은 코무덤이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요? 사천시 코무덤 안내판에는 비를 세워 역사교육의 현장으로 삼고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대환 사천문화원장은 2021년 11월 5일자 경남일보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어요. 사천의 귀무덤은 전국 유일의 역사 현장,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듯 후손들에게 교육의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고 한편으로는 한일관계 개선에도 일조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그러나 귀무덤으로 왜곡한 곳을 역사교육의 현장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역사 왜곡 현장으로 학생들이 소풍 가고 유치원생들을 데려와서 그림 그리게 하고 초중고등학생들은 현장 체험 후 100일장 글짓기를 한다니 코무덤 원혼들께서 통탄할 일이지요. 귀무덤이라고 왜곡된 위령비 앞에서 먼저 귀를 떠올리는 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과연 코를 생각하며 그림 그리고 글짓기를 하는 학생이 얼마나 될까요? 사천시는 2004년 보도자료를 통해 조명군총을 귀무덤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007년 사천문화원이 귀무덤 위령비를 세운 것 역시 역사를 왜곡하는 것입니다. 2009년 10월 27일자 뉴스 사천 특별기고 귀무덤을 코무덤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 사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사용하려면 무엇보다도 진실을 기록해야 한다. 명백한 코무덤을 한글도 아닌 이총이라 써 놓으면 이곳을 찾는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어찌 그 슬픈 뜻을 이해할 것이며 어른인들 그 통안의 역사를 어찌 실감할 것이던가. 사천문화원은 이총이면 된다 하고 사천시는 이미 명백한 자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며 15년째 탁상공론만 하고 있으니 이제 사천시의회에서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왜곡된 일본 역사 교과서에서나 볼 수 있는 이총이란 위령비문을 코무덤으로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사천시 코무덤을 귀무덤으로 왜곡하였을까요? 귀무덤으로 왜곡한 것은 결코 사천시나 사천문화원이 아닙니다. 삼중 스님이 일본 측 관계자와 코무덤 봉환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발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교토시 무덤에 대한 일본 측 공식 협상 명칭이 왜곡된 귀무덤이었던 것입니다. 협상이 성사되고 언론에 발표됐을 때 한국 측 언론이 귀무덤을 코무덤으로 정정해서 보도를 했어야 했는데 모든 언론사가 귀무덤이라고 보도를 한 것이 원인이 된 것입니다. 신문사, 방송사,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귀무덤으로 왜곡 보도를 한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2007년 귀무덤 위령비 제막식 때도 이의를 제기한 언론사나 단체는 없었습니다. 이제는 학술토론회 주제, 코무덤 연구 전문가, 교수, 역사 강사, 유튜버 등등 이구동성으로 귀무덤이라니 코무덤 원혼이 통탄할 일이지요. 2001년 4월 28일 문화일보에 일기 교과서 코무덤을 귀무덤으로란 기사가 게재되었는데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조중하 씨는 국무총리와 국사편찬위원장에게 건의서를 보내 직접 수집한 일본 중고교 6종의 역사 교과서에서 코무덤 사진을 이총이라고 표기한 것을 발견했다라며 정부의 일본 역사 교과서 재수정 요구에 이를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는데요. 이때만이라도 정부와 언론사가 제 역할을 했더라면 2007년 한국에서 이총이란 위령비가 세워지는 일은 결코 없었을 텐데요. 당시 조중하 씨는 일본인들이 코를 벤다는 것이 귀보다 훨씬 잔인하다고 생각해 의도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결국 정부는 한 제야학자의 귀중한 요청을 외면했고 언론은 침묵함으로써 오늘날 일본의 의도대로 순화된 귀무덤으로 굳어지고 말았어요. 이처럼 정부와 언론사는 코무덤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코무덤을 안장하여 관리하는 사천시만이 바꿀 수 있습니다. 단 3글자 위령비에 코무덤으로 바꾸어 써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방문객들은 SNS에 코무덤 다녀왔다고 사진과 글을 올릴 것입니다. 학생들은 코를 주제로 그림과 글짓기를 할 것입니다. 언론사는 당연히 코무덤으로 보도를 할 겁니다. 진정한 역사 교육의 현장이 될 것입니다. 사천시의회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왜곡된 역사의 물기를 바로 잡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0년 10월 23일 처음으로 일본인들이 코무덤 위령제를 열었습니다. 2021년 11월 8일에는 하토야마 전 일본 총리도 위령제에 참석하셔서 사죄도 했는데요. 가해자 측은 아무리 세월이 흐른다 해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순순히 사죄하는 마음을 계속 가져야만 합니다. 저는 그것을 무한책임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코무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연구소의 글을 한번 보시죠. 독일이 학살한 유태민족 500만의 유해를 모아놓고 전승기념탑을 만들었거나 미국이 2차 대전의 승리를 자축하기 위하여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서 희생된 일본인의 유해를 뉴욕에다 모아놓고 기념탑을 건립하여 문화재로 지정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계인은 물론 희생당한 자국민인 이스라엘이나 일본 국민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왜 한국민은 가만히 있는 것일까? 일본인조차도 잔인하니까 완화된 말인 귀무덤으로 부르자는 것을 우리 스스로 완화하다 못해 물러터진 귀무덤으로 부르는 것은 역사에 눈을 감는 행위다. 진실을 왜곡하고자 하는 일본에 힘을 실어주는 짓이다. 이제라도 팔을 걷어붙이고 언론들은 코무덤의 진실을 밝혀주고
정부는 지방문화원에 이 무덤과 비문을 맡기지 말고 직접 관리해야 한다. 과거에 굴절되고 왜곡된 역사를 낱낱이 파헤치고 바로잡지 않은 민족은 역사라는 큰 무대 위에 서지 못하고 뒤안길로 쓰러질 수밖에 없다. 후손들을 위해서도 교토시 코무덤은 절대 기무덤으로 불러서는 안 되며 기록과 문헌이 증명하듯 코무덤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 2020년 9월 21일 한겨레 일본판에 왜 한국 정부는 동해, 일본해의 병기를 주장하는 것인가라는 제목과 함께 지도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마치 교토시 코무덤 안내판에 귀무덤, 코무덤처럼 동해와 일본해를 같이 표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한국 언론은 당연히 동해라고 보도할 텐데요. 그런데 모든 일본 언론도 동해라고 보도한다면 일본 국민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아마도 일본 보수단체는 격렬한 시위를 하지 않을까요? 그럼 교토시와 사천시 코무덤 상황과 한번 비교해 보시죠. 일본이 왜곡하여 안내판에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쓰고 일본 언론과 일본 초, 중, 고교 역사 교과서에 귀무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언론과 사천시도 일본이 왜곡한 귀무덤이라고 하는데 관리 감독해야 할 정부도 진보, 보수단체도 모두 조용합니다. 코무덤 원혼들께서 원통해 할 일이지요. 이것은 마치 일본의 주장대로 동해를 일본해로, 독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꼴이지요. 늦었지만 왜곡 사실이 명백한 이상 언론사와 제야학자 모두 사천시와 교토시 무덤만은 한 목소리로 코무덤으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사천시 코무덤 안내판과 위령비의 비문도 문제입니다. 교토시 코무덤 안내판에는 일본어로 이총, 비총이라 표기하고 한글로는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표기하고 있는데요. 왜 사천시는 한글 대신 일본식인 이총으로 표기한 건가요? 그것도 제막식 때와 현재의 비문이 다르잖아요. 국내외에서 수백 명이 참석한 위령비 제막식에 틀린 비문이라니 씁쓸하네요. 그나마 지금은 틀린 글자 위에 다시 고쳐 쓴 글자판으로 덮어 놓았네요. 위령비 제막식 때까지 글자가 틀렸는지도 모르는 어려운 한자 대신 그냥 유치원생도 읽고 그 슬픈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한글로 코무덤이 좋겠네요. 일본과 중국인을 위한 곳이 아닌 한국인을 위한 역사 교육의 현장으로 우리 글이 바람직합니다. 일본 상품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일본 차를 타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눈치 보일 때가 있었는데요. 정작 내 나라 안에 당당한 일본 역사 왜곡 위령비라니 씁쓸하네요.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에 역행하는 역사 왜곡 위령비 실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사천시 코무덤 비문은 정부에서 수정하고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럼 왜 귀무덤이 아닌 코무덤인지 밝혀드릴게요. 알다시피 히데요시는 임진왜란과 정유재란을 일으킨 원흉인데요. 임진왜란 때는 조선의 왕, 선조만 잡고 조선인을 앞세워 명나라를 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총사령관 우키타 히데이에는 전투병이 아닌 조선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막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정유재란은 임진왜란과는 달리 조선 남부지방 사도를 빼앗아 일본인들을 이주시키는 목적인 전쟁이었습니다. 따라서 조선 백성들을 모조리 죽여라고 명령했어요. 히데요시는 전쟁이 소강 상태를 보이자 장수들에게 전곡물로 죽인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보내라고 명령했어요. 이처럼 사람 코를 베게 한 행위는 1597년 정유재란 때부터라고 하는데요. 코베기에 관한 자료 한번 보시죠. 1597년 2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정유재란을 일으켰을 때 전투가 소강 상태를 보이자 전투를 독려하기 위해 코베기 명령을 내렸는데요. 1597년 6월 14일 대마도주 가신 야나가와 시게노부를 부산에 급파하여 고니시 유키나가에게 조선인의 코를 베도록 명령하였다. 사람의 귀는 두 개지만 코는 하나다. 죽인 조선인의 코를 잘라 소금에 절여 보내라 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라도에 가서 식량을 확보하고 여러 성을 공격한 뒤 충청도로 들어가서 사병 한 명당 한 대씩 코를 베어 소금에 절여 보내라고 했어요. 그러나 선봉장 가토 기요마사가 남긴 기록에는 일본인 한 사람당 조선인의 코가 3개씩 할당됐다. 그 코를 고려해서 검사관이 검사한 뒤에 큰 통에 넣어 소금에 절여서 일본에 보냈다. 가토 기요마사의 가신 모토야마 야스마사가 남긴 전공각서에는 임진년에 주로 조선인의 귀를 자르다가 코를 자르기 시작한 것은 정유재란 때였다. 히데요시의 명령이니 남자, 여자, 아기까지 코를 잘라 매일매일 소금에 절여 두었다. 오코치 히데모토란 장수가 정유재란 때 진중일기 형식으로 만든 조선물어란 책을 3권 남겼는데요. 진주박물관에도 사본이 소장되어 있고 일본에서는 온라인으로 구입도 가능합니다. 이 책에 의하면 1597년 8월 15일 밤 남원성 전투에서 나에게 달려드는 적을 2명 죽였다. 피 묻은 칼을 내던지고 붉게 물든 손을 합장했다. 멀리 일본을 향해 절했다. 코를 잘랐다. 갑옷주머니에 넣었다. 정유재란 사건을 정리한 니코키에는 코베기에 대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적장 등 신분이 있는 자는 머리, 그 외에는 모조리 코를 베어 소금, 석회에 절여서 일본으로 보내 공로의 증거로 삼은 것이다. 코베기는 남원성에서 시작되었다. 남원성과 전주 공격 등 2개월 남짓에 베어낸 적의 코는 3만에 달한다고 한다. 이 코에는 민간 비전 투원을 대상으로 한 잔악행위로 얻은 것이었다고 지적되어 있다. 코베기 숫자는 10만이 좋게 넘을 것으로 생각된다. 도요쿤이 신사 앞에 무덤을 만들어 조선에서 보내온 코를 묻고 공양을 거행하고 있다. 시마즈의 키는 사천외성에 주둔하며 지휘했던 장수 시마즈 요시히로의 집안에 전해지는 기록물입니다. 시마즈 요시히로의 군대에 이순신 장군이 전사했기에 잘 알려진 장수입니다. 사천 신성 전투에서 명, 조선군 38,717명을 토벌하여 이 사체로부터 코를 잘라 10개의 큰 통에 넣고 소금에 절여 본국에 보냈다. 코베기는 1597년 8월 15일부터 약 한 달간 집중되어 히데요시에게 보내졌다. 사람이 귀는 둘이 있고 코는 하나뿐이니 코를 베어 한 사람 죽인 것을 표시하여 바치고 각기 코를 한 대씩 채운 뒤에야 생포하는 것을 허락한다. 사람을 보면 죽이건 안 죽이건 번번이 코를 베었으므로 그 뒤 수십 년간 우리나라 길에는 코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또 다른 확실한 증거는 코 영수증은 있는데 귀 영수증은 없다는 거죠. 히데요시는 이렇게 보내진 조선인들의 코를 직접 세어보고 전공을 증명하는 코 영수증에 코 감사장까지 발행하여 전투를 독려했다고 하니 인간이 아니죠. 코 영수증과 감사장을 한번 보시죠. 왼쪽 코 영수증은 코 3,369개를, 오른쪽 코 영수증은 코 3,000개를 받았다고 분명히 적혀 있어요. 8월 16일 보낸 보고서 봤소. 전라도 남원성을 명나라 군대가 수비하고 있었는데 지난 13일 그 성을 포위하여 15일 밤에 함락시켜 목 269개를 베어 그 코가 도착했소. 수고했소. 1597년 9월 13일 도요토미 히데요시. 이 코 영수증은 같은 날 남원성 전투에 참여한 다른 장수에게 보낸 코 영수증인데 목 숫자만 461개로 다르고 내용은 동일하네요. 이 밖에도 사진처럼 벽에 도배할 정도로 많은데요. 히데요시가 죽자 코 영수증은 쓸모없게 되었지만 가문대대로 전해지고 있다네요. 이처럼 코 영수증만 있고 귀 영수증이 없다는 것은 히데요시는 분명히 코를 베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전공에도 인정되지 않는 귀를 자를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히데요시는 코를 모아 무덤을 만들고 코무덤으로 불렀으나 에도시대 초기 유학자 하야시 라잔이 1641년에 쓴 풍신수길보에서 코베기는 야만적이라고 하여 귀무덤이라 쓴 이후 귀무덤이란 호칭으로 널리 퍼졌다고 해요. 교토시 코무덤 옆에 세워져 있는 이총 수영공양비에서도 확인할 수 있어요. 교토시 코무덤 옆에는 1898년 히데요시 사후
300주년을 맞아 코무덤 복원을 기념하기 위해 건립된 비석이 있어요. 이 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선 출병에서 아군은 연전연승하고 여러 장수는 적의 코를 무공의 표시로 잘라냈다. 히데요시는 적의 군사가 나라를 위해 전사한 것을 불쌍히 여겨 코를 교토대불 앞에 묻고 무덤을 만들어 코무덤이라 명명하고 오산 승려 400명을 불러 대공양을 올렸다. 바로 1597년 9월 28일의 일이다. 이처럼 교토시 코무덤은 히데요시가 죽기 1년 전인 1597년에 축조되어 코무덤이라고 명명하고 같은 해 9월 28일에 공양이 행해졌다라고 했으니까 그때는 정유재란이 한창이던 때이기 때문에 교토시 코무덤에는 귀가 없습니다. 이 코들을 수레에 싣고 일본 곳곳을 순회하며 일본군이 승리했다는 점을 자랑한 후 각지로 흩어져 매장되었는데요. 현재 일본에서 발견된 것만도 교토시, 오카야마현 비젠시, 오카야마현 스야마시, 후쿠오카, 쓰시마 등 5곳인데요. 이 중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히데요시가 죽기 1년 전인 1597년 9월에 조선인들의 코 12만 6천 개를 모아 만든 교토시의 코무덤입니다. 이상으로 교토시 코무덤이 왜 귀무덤이 아닌지 수많은 자료 중에서 몇 가지 선택해서 알아봤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결론은 에도시대 초기 유학자 하야시 라잔이 코베기는 야만적이라고 하여 귀무덤으로 왜곡한 것이 발단입니다. 그리고 교토시는 1979년 7월 코무덤 앞에 왜곡된 귀무덤이란 안내판을 설치하면서 한 유학자의 역사 왜곡을 정부관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해버린 것이죠. 사천문화원은 교토시 코무덤 흙을 봉안해 와서 안치하고 귀무덤이란 위령비를 세우면서 일본의 역사 왜곡을 그대로 승계하였습니다. 그동안 사학자들의 지적에 따라서 교토시는 14년 만인 2003년 3월 안내판에 귀무덤, 코무덤이라고 고쳤어요. 그러나 사천시와 사천문화원은 2007년 귀무덤 위령비를 세운 이후 15년째 유지하고 있어요. 다음 편에는 부안군 코무덤의 위령비와 안내판이 없는 충격적인 진실과 일본 비젠시 코무덤 봉안 과정에 처녀귀신 김점순이 나타난 사연 영상을 제작해서 올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